1930년 동방의 강국이었던 중국은 현재 여러 군벌들로 쪼개져 파벌 싸움을 벌이는 중입니다. 공산당의 마오쩌둥, 국민당의 장제스, 그리고 이름 모를 군벌들까지 각 세력의 지도자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중국을 재정립할까? 포르투갈, 우리는 살라자르 총리의 농본주의 정책으로 인해 국제사회에 발을 내디딜 힘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이미 전설이 되어버린 지 오래. 허나 힘이 없다면 우리보다 없는 자들에게서 뺏으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국주의는 저물어가고 있지만 아직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이 인간 살라자르 총리를 갈아치우는 것입니다. 허나 포르투갈 내에선 그의 자리를 대체할 인물이 몇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잠시 옆 나라로 눈을 돌려보죠. 팔랑의 이웃이 품고 있는 작은 사상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를 찾을 수 있겠지요. 그가 돌아오기 전까지 우리는 발전해야 합니다. 살라자르가 미뤄왔던 공업화를 가속하는 한편 살라자르를 축출할 준비를 합니다. 마침 이웃 국가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일었으니 그들의 사상에 우리도 동참해야겠지요. 국민생디칼리즘, 이웃 국가에서 발현된 이 작은 사상은 우리에게 포르투갈인이라는 단결성을 부여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지를 토대로 움직인다면 어느 국가가 우리를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한편 살라자르는 군부의 움직임을 알아채지 못하고 실갑된 후 사제에 유폐되었습니다. 그 대신 오랜 시간 포르투갈을 떠나 있던 프란시스쿠가 총리로 추대되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간단명료합니다. 포르투갈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그것을 위해선 동방의 전술책에 나와있는 중금통을 한번 실현할 때입니다. 우선 우리가 제국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리고 전군을 마카오로 밀어넣고 중국에게 기습선전 포고합니다. 일본과 방어전을 펼치고 있던 중국 정부는 우리의 기습에 대응하지 못합니다. 순식간에 광동 지역 일대를 점거하고 그곳의 자원과 인력을 징발한 다시 우리의 군대로 전환한다. 이것이 중금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침략은 순조롭습니다. 같은 적을 두고 있는 일본과 군사조약을 맺으며 차례차례 식민지를 늘려나갑니다. 허나 중국이 버티기를 시전하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속도는 점차 느려져 갑니다. 최선봉을 서고 있는 정례 산악병조차 중국 남부의 광활한 산악지를 돌파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고대 중국의 등이라는 장수는 어떻게 여길 뚫은 겁니까? 결국 우리는 정례군만 평지로 돌려 승점 지역만 우선적으로 점령합니다. 광안, 청두에 이어 충칭이 함락되자 중국은 항복합니다. 달달합니다. 일본과의 정후 협상에서 우리는 중국 남부와 서부 일대를 할양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인력이었지만 중국이라는 거대한 식사를 먹음으로써 해소되었습니다. 식민지 개척은 여기서 중단하며 전군을 본토로 귀환시킵니다. 다음은 우리의 이웃나라입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방향성을 찾았지만 정작 그들은 국민파라는 이상한 조직에 삼켜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장 그들의 땅을 점령하고 그들에게 포르투갈인이라는 단결성을 부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비록 태어난 국가는 다를지언정 한날 한시에 죽는다면 같은 민족이 아닐까요? 그것이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국민생디칼리즘입니다. 스페인을 좀먹고 있는 프랑코 정권을 무너뜨린다면 스페인인들은 양팔을 벌리며 포르투갈인으로 전향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들을 맞이하여 5제국의 명성에 걸맞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1941년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허나 우리가 시작한 전쟁이지만 우리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 총을 들고 고지를 점령할 사람이 없다면 산처럼 쌓인 무기가 무슨 소용입니까? 허나 걱정 마십시오. 프랑코 괴뢰놈들의 도시를 점령한다면 억압되어 있던 포르투갈인들이 자발적으로 합류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청년들 역시 우리의 이상을 위해 한 손에는 총을, 머리에는 철모를 쓰고
기꺼이 이국 타지에서 자신의 목숨을 태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인종인데다가 문화권도 다르지만 오로지 하나의 민족이라는 이상 아래 단결하여 전진할 것입니다. 프랑코 괴뢰 정권은 발렌시아까지 밀리고서야 백기를 걸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 통일을 완수한 후 우리는 퇴진격을 잠시 멈추고자 하지만 독일 이놈들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42년에 대게르만국이라니 소련놈들 얼마나 못하고 있는 겁니까? 하는 수 없이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날립니다. 이것은 침략 전쟁이 아니라 그들이 훗날 우리를 침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자 정당한 공격입니다. 비록 그들의 영토를 밀고 수도로 진격할 힘은 없지만 포르투갈 100만 대군을 목전에 둔 독일은 동부에서 전력을 빼와 서부로 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사이 소련놈들과 형성국놈들이 뭐라도 해주겠지요. 허나 이 지루한 전쟁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양측의 병사는 끝없이 죽어나가고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던 피레네 산맥에는 시체와 피와 호연이 쌓여만 갑니다. 전쟁이란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그저 소모품에 지나지 않아 탐욕이 채워질 때까지 의미 없는 소모전을 반복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달아도 모두가 그만두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전쟁은 그저 계속될 뿐입니다. 그것이 싫다면 승리하면 되는 일입니다.